저는 약간 이제 싸이도 그렇고 본인의 이 색깔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로 기껏 떠놓고서 현지화 시키다가 자기 색깔 잃어버리는 게 너무 안타까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싸이가 강남스타일 성공하고 나서 후속곡이 Right Now였으면은 진짜 계속 돌풍 이어갔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젠틀맨이 되면서 나는 힘이 많이 빠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뭐 강남스타일이 잘 됐으니까 그 후광으로 한 곡은 가지. 그리고 뭐 사실 그 다음에 데디도 있었지만 누가 봐도 이제 점점 관심이 떨어지는 게 보였고, 원래 원히트 원더라는 사람들이 진짜로 한 곡만 내고 사라지진 않아요. 그 한 곡의 인지도에 기대는 다음 곡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들어주는데 그 다음부터 안 듣는 거지. 하이스트 무브먼트도 그랬고, MC 해머는 그래도 앨범 2장을 통으로 흥행시킨 사람이니까 좀 애매하다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맞아, 싸이가 미국봉 맞으면서 좀 갈 길을 많이 잃었어. 근데 사실 그럴만도 하다고 생각하기는 해. 갑자기 그 해 가장 인기 많은 노래가 되어버렸는데 국내에서 놀다가 전 세계 70억 인구가 나를 좋다고 해주는데 그 사람들 입맛에 맞추고 싶었겠지. 그거는 뭐 사실 당연한 거긴 하지. 근데 그래도 오히려 소신있게 뚝심있게 밀고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결과론적인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 뭔가 그 이후로도 사실 싸이가 되게 오랜 시간 미국봉을 못 뺐어요. 좀 미련은 못 버린 거지. 국내에 집중하겠다라고 한 이후에도 사실 완전히 빠지지는 않았었거든. 진짜 노래 잘 만드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한때 라이커 G6를 모든 유명한 한국 남자 솔로들이 카피하던 시절이 있었지. 그쵸. 맞아, 젠틀맨도 젠틀맨인데 행오버가 진짜 별로였어. 나는 그거 아직도 그 곡의 의도를 잘 모르겠어. 스눕독 불러놔가지고 그 정도밖에 못 만들었다는 게 너무 아쉽지. 딱 그렇게 콜라보 했을 때 날아올랐어야 되는데. 싼마이 한국 가요 감성이어서 먹힌 거지 싼마이 로컬라이징을 해서 망함. 그러니까 딱 그거야. 이게 오히려 로컬라이징 한답시고 색깔을 잃어버리면은 그네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니네가 이런 거 할 거면은 우리가 굳이 니를 왜 듣냐? 이런 거 비슷한 거 하는 놈들이 우리나라에 천지빛깔이로 깔려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물론 이거는 이제 어떤 인구수의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도 있기는 한데, 나는 그래서 그 배드버니가 진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배드버니 이번에 저기 아예 슈퍼볼에서 라틴어로만 공연했잖아. 그리고 플러스 애초에 노래도 계속 그렇게 내고 있고. 근데 맞아, 지금 이제 행오버를 님들이 기억 못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 행오버라는 노래의 어떤 밸류가 떨어졌다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지. 그래, 맞아, 라틴 베이스를 절대 숨기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로컬라이징이란 건 중요하기는 한데 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뭐 이제 생활이야 다 그런 데서 맞춰서 살아야 되고 그 나라 가면은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되긴 합니다만은, 제가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그 히스패닉 음악들을 좀 좋아해요. 정확히는 이제 히스패닉들의 전통 음악이라기보단 제가 좋아하는 장르 음악 내에서 히스패닉들이 그런 걸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지. 히스패닉들은 절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진짜 뻑하면은 라틴어 섞고. 그래가지고 저는 한영훈용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근데 교포들이 영어 쓰는 건 나는 그러려니 해. 사실 그들의 정체성이니까. 그들의 특유의 어눌한 발음마저도 사실 그들의 일부니까. 영어를 써가지고 로컬라이징을 하다가도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이제 에스파뇰르 특징들, 혀라 하면서 굴리는.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미국 흑인들이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뿌리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분명히 어디 아프리카에서 오긴 했겠지. 근데 어디서? 막 백인들처럼 뭐 유대계, 아일랜드계, 독일계, 영국계 이런 게 아니라, 맞아, 그냥 아프리카 개개건이 하고서 퉁쳐버리는 게 좀 크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설적인 작품 뿌리가 그래서 나온 거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흑인들의 애환이 사실 그런 부분도 있죠. 분명히 주류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내 뿌리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들을 만들고 그러기는 하는데 되게 짧죠. 맞아요. 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흑형 하면서 흑인들 재능 뛰어나다 막 그런 소리 하는데 나 그거 절반밖에 동의 못해.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흑인은 미국 흑인입니다. 진짜 저기 그 아프리카에서 수백 명 실어가지고 옮기는데 일단 거기서 살아남았고 이후에도 진짜 강한 사람만 살아남은 유전자입니다. 신체적인 고점, 인종적인 고점이 흑인이 높다라는 거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냥 흑인이면은 다 재능 있고 랩 잘하고 탄력 좋고 농구 잘하고 힘세고 그루브 있다라는 거는 미국 흑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진짜 아프리카
그 현지 흑인들 보면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게 동양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 태생이 부끄럽지는 않지만 좀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소리. 진짜 나는 다시 태어나면 약간 독일계 미국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제가 되게 전형적인 게르만 전사의 소리를 좋아합니다. 이제 막 흑인처럼 탄력이 넘치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코어가 굵고 선이 마초적이에요. 그래서 파워로는 안 밀립니다. 흑인 같은 그루브는 없지만 오히려 더 직관적이고 묵직한 느낌이 있어. 그치? 어떻게 본다고 하면 올라프 같은 느낌이지? 리그 오브 레전드 올라프? 딱 제가 그 전형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은 미국인은 아니고 그냥 순혈 독일인이지만은 이 사진 하나 보면은 바로 이해될걸?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독일 메탈 밴드 프론트맨 크리스 함스라는 사람인데 진짜 그 외형적으로나 그 목소리에 있어서나 정말 그 신의 레벨이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 꼴마초 보수를 좋아하는 유아람답게 역시 연관이 없지 않습니다. 저기 틸 린데만도 진짜 멋지지. 근데 틸 린데만은 그 본인이 좀 의도한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근데 진짜 이 사람도 족간지긴 하다.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이 팀은 진짜로 독일 군과 같이 노래를 불러요. 이거는 들어야 돼. 이게 내가 말로 설명해서는 님들이 그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거야. Not so long ago. 진짜 미치겠어. 진짜 나는 만약에 이제 목소리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목소리를 선택할 것 같은 물론 이제 크리스 함스의 왁구 영향도 절대 적지는 않지만 하람님은 저음역대를 좋아하시네요. 힙합도 그렇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저음역대인 사람이 날카롭게 고음 지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 팀이 부른 레이닝 스타라는 노래가 있어요. 요런 미쳐버릴 것 같아. 네, 제가 이런 거를 진짜 환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슬프게도 이제 저도 저고 사실 동양인이 저런 소리를 못 내요. 물론 저는 동양인만 낼 수 있는 소리도 좋아요. 동양인들 특유의 되게 그 감성이 딥한 것들이 있거든요. 비장한 거? 그거는 이제 다른 인종들이 흉내 못 내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저런 목소리를 가지고 그런 감성을 표현했다고 하면은 그냥 완벽할 것 같은 거야. 근데 나는 지금 들으시는 대로 목소리가 되게 얇고 가늘죠. 거기에서 최대한 좀 터프하게 내는 거고. 아니 뭐 굳이 찾으면은 이그니토나 뭐 임재범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들었을 때는 그런 것처럼 들리거든요. 옆에 두고 비교해서 들으면 차이 나요. 많이 나요. 너무 좀 슬프더라고. 이게 기본적으로 진짜 저런 사람들 목에 관이 있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동양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더 강해요. 진짜 저런 거 완전히 탈동양인이다 라고 느꼈던 거 나 예전에 그 바우와우 보컬밖에 기억이 안 나. 일본에. 맞아. 그리고 해리 빅버튼의 김성수 씨가 좀 그런데 근데 김성수 씨도 해외 보컬이랑 비교하면은 다소 인위적인 느낌이 좀 있어. 그래. 플로우식은 그래도 진짜 그 미국물 먹은 느낌이 확실히 나는. 적어도 이 내수용 동양인들이랑은 달라. 플로우식은 잘하지.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그 톤이 저런 극한으로 헤비하다 정도는 아니어도 무게감으로 충분히 경쟁력 있겠다. 라는 그 정도 느낌? 맞아, 뭐 나름대로 이제 돌파구를 계속 뭐 찾고도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데서 타협점을 찾고 막 그러고 있기는 한데요. 솔직히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내 목소리를 100% 만족하면서 살 것 같지는 않아. 이러나 저러나. 그러니까 내가 가창자니까 내가 표현하려는 감성을 제일 정확하게는 표현을 하지. 근데 어떤 메카닉적으로, 피지컬적으로 더 적합한 인재였다면 이라는 생각들은 항상 있는 거지. 근데 저 목소리 톤은 신나나 느낌은 힘들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약간 군가 느낌? 네, 근데 제가 그런 군가 같은 뉘앙스 베이스의 그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되게 선동적인 음악 좋아하거든요. 근데 맞아, 원래 자기 목소리 만족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 사실 그런 저음으로 되게 유명한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는 정작 자기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안 좋아했다 그러고. 이거 국내에서 되게 유명한 케이스는 넉살이죠. 자기는 이제 디플로우처럼 랩하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얇아가지고 뭐 지금 같은 톤으로 그냥 하게 됐다고. 근데 그 신난다라는 게 되게 그 생각보다 복잡한 단어예요. 신나는 목소리, 신나는 노래의 기준은 뭐예요?
저는 방금 그 레이닝 스타를 들으면서 너무 신났거든요. 제가 말하는 신난다의 기준은 보통 이거예요. 우와 우와. 이거 약간 신곡 그 멜로디 스포해버렸네.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뭐 전체주의자 그 소리 하잖아. 근데 실제로 그런 감성의 사운드나 간지를 되게 좋아하기는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갱보컬이라고 하는 떼창 문화를 진짜 좋아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생긴 거랑 다르게 되게 중후한 사람이어가지고 묵직한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제 메인으로 듣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미국 남부 레드넥들의 세계입니다. 바이블 벨트 자연주의자 레드넥들 사는 곳. 이제 조금 더 멀리 가면은 뭐 저기 뭐 애틀란타 마이애미까지는 가고, 여기서 대충 어떤 음악을 하냐면요, 블루스, 컨트리, 그리고 다른 장르가 파생이 돼도 저기에 베이스를 해요. 그래서 존나 아제틱해요. 뭔가 대충 UFC, WWE 입장곡에 쓸 것 같은 노래 아닌가요? 그쵸,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맞아요. 그 영떡 같은 사람들도 있는 데인데, 저는 그런 후발 사우스 힙합보다 예전에 막 번비, 루다크리스 이런 사람들 나오던 시절의 그 사우스를 좋아합니다. 진짜 예전에 써던 음악, 써던 힙합. 나중에 가서 트랩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간 거 말고. 그치, 고양시키는 노래를 되게 좋아한다? White Trash Beautiful, Trailer Park Queen, 요런 느낌? 국내에서 저런 음악 취향 파이가 은근히 있는 편임? 아니요! 없지, 뭔 소리야. 해리 빅버튼도 러시아에서 더 인기 많아. 나는 그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 해리 빅버튼 그거 오디션 프로그램 나왔는데 보컬 바꾸라고 쿠사리 먹었던 거. 해리 빅버튼이 김성수 없으면 그 해리 빅버튼이냐? 맞아. 그래가지고 그 얼마 전에 저기 작곡가 형이랑 작업하다가 내가 한번 쓱 물어봤어요. 혹시 작업하시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제가 좀 유난히 이질적인 편인가요? 라고 하니까 진짜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네, 그러시더라고. 맞아, 애초에 락 자체의 파이가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뭐 그 밴드 붐이 왔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솔직히 존나 동의 못해요. 그러니까 밴드 형태가 나름대로 유행하고 있기는 하지. 근데 지금 밴드로 잘 된다 이 꼴은 무슨 소리냐? 밴드 하는 아이돌 같단 소리예요. 뭐 한로로, 뭐 QWER, 아예 진짜 대놓고 아이돌이 뭐 데이식스, 그리고 뭐 아이돌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깔끔하고 세련된 이미지인 그 뭐 실리카겔, 여기서 그나마 좀 락앤롤 느낌을 내는 게 뭐 크랙샷이고. 근데 물론 이제 크랙샷은 이만큼의 그런 대중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그치, 뭐 소네플 진짜 크랙샷이 마지노선이야. 국내에서 되게 보기 드물게 약간 글램메탈스러운 음악들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 예전보다 나아진 게 있다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밴드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서 좀 거리감이 줄어들었다? 그래요. 뭐 베이스가 네 줄이라는 건 안다? 그 정도? 막 사람들이 싸우던데 쟤는 정통 아니다, 꼰대짓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근데 나는 양쪽 다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그냥 밴드의 악기 자체가 친숙해지는 거는 무조건 긍정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대중화의 환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백날 아이돌 밴드 잘 나가도 장르 음악하는 인디 밴드들한테 기회 안 가요. 사실 내가 지금 당장 기억하는 팀들만 해도 잘하는 팀 여럿 있거든. 특히나 보컬과 드럼의 퍼포먼스가 그냥 정신 나간 수준인 랩넌츠 오브 더 폴른, 어떤 직관적으로 사람 울리는 걸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웠던 뭐 엔드 디즈 데이즈. 맞아. 그리고 뭐 힙합 대중화도 똑같은 소리지. 힙합 대중화는 심지어 더 하고. 어쨌든 간에 밴드 대중화는 저렇게 잘 나가는 팀들이 있으면서 뭐 그게 낙수 효과를 뭐 0.1이라도 조금씩 떨어지고 그런다 치겠는데, 쇼미더머니? 한국 힙합 대중화 됐냐? 쇼미더머니 끝나고 나서 갑자기 홍대로 돌아갔는데 그게 대중화 된 거냐? 뭐 쇼미더머니가 잘 나가면은 QM 앨범이 갑자기 더 잘 팔리드나? P타입 앨범이 갑자기 스테디셀러가 되드나? 힙합 파이 많이 커졌다. 글쎄, 힙합 하던 사람들이 뭐 돈을 더 벌게 된 건 맞는데 나는 그게 힙합 파이가 커진 건지 잘 모르겠다. 나는 솔직히 힙합의 자리는 더 줄어든 것 같은데? 진지하게? 그래, 돈 버는 래퍼들은 더 많아졌지. 근데 힙합이 얼마나 됩니까? 그 안에서? 하이퍼팝을 힙합이라 칠 수 있습니까? 애쉬 아일랜드가 힙합인가요? 나는 그런 근본주의적인 태도가 필요는 하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뭐가 힙합인지 정의를 못하면은 그 이름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 난 릴핍 정도면 그래도 힙합의
양식은 그래도 지키려고 한 편이었다고 생각함. 나는 진지하게 예전에 리쌍 다이나믹 듀오 드렁큰 타이거가 공중파에서 뭐 소외된 그 사람들 모두 왼발을 앞으로 이런 거 부를 때가 더 힙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맞아요. 라인 비중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어떤 그 전통적인 힙합의 양식이 점점 줄어들었지.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봐봐요. 힙합의 그런 양식을 지키면서 차트 인했던 곡 얼마나 생각납니까? 야, 트랩도 그렇게 따지면 전통이랑 거리가 멀음 그러는데 트랩은 적어도 랩을 했고 힙합의 애티튜드가 있었어요. 지금 뭐 이모 힙합 이런 걸 하면서 힙합의 애티튜드가 보이십니까? 제 입장에선 니들도 그러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거야. 저렇게 밴드가 계속 잘 팔리고 그런 것들은 좋아. 그리고 어떤 쇼미더머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그거는 있지.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랩이라는 그 장치 자체를 익숙하게 만들었다라는 거. 근데 나는 그게 힙합의 대중화고 락의 대중화라고 하면은 의미 있나 싶은데 그게?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대중화는 판테라고 너바나야. 저런 걸로 차트 1위 찍어라. 앨범 차트 1위 찍어라. 이런 것들. 그래서 진짜 웃긴 거지만 진짜로 그 대중화의 맛을 내기라도 했던 건 난 서태지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 어느 사람이 수만 명 모여있는 이 경기장에서 울트라 매니아 같은 노래를 부르겠냐. 물론 이건 서태지니까 가능했던 거기는 하지만. 그래 물론 저도 그렇게 어쨌든 친근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아. 애초에 내가 그 인생에서 가장 영향 많이 받은 래퍼가 MC 스나이퍼야. 어쨌든 간에 입문 루트로서의 역할이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래가지고 나도 QWER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MC 스나이퍼 얘기 들어봐도 알겠지만은 MC 스나이퍼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힙합을 하게 된 사람이 몇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게이트웨이에서 멈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대다수가. 솔직히 MC 스나이퍼 노래 한 곡이라도 되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싹 다 힙합을 깊게 파게 됐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미 힙합 공화국이었을걸? 맞아요. 근데 뭐 이 나라는 사실 좀 스타트를 잘못 끊긴 했어요. 무슨 소리냐?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인디에서 이제 뜻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움직임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방송국에서 이 새끼들 봐라 하면서 한번 써보고 거기서 대박이 나면은 유행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역순이야. 방송국이랑 기획사가 이거 하자 하면 그걸 아래로 뿌려서 그게 유행이 됩니다. 한국 장르 음악 최고의 단점은 인구수 기남, 자생이 가능할 정도의 매니아 인구수가 없음. 그러니까 매니아 인구수라고 하면은 내가 조금 반박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은 인구수 핑계 대면 안 돼요. 저기 마케도니아에서도 인디 래퍼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은 막 뭐 15,000석 매진시키고 그래. 사실 이제 와서는 언더 래퍼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언더 래퍼 뉘앙스라도 남아있는 빈지노가 공연한다고 해가지고 15,000석을 할 수 있을까? 안 될걸? 그러니까 한국은 인구수 핑계 대면 안 돼. 그래 막 이제 억 단위로 넘어가진 않다 보니까 내 수만으로 먹고 살 수는 없다까지는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저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 왜 더 나은 공연을 위해서 취소하는 공연들이 생기겠어요. 우리나라 인구로 치면은 사실 생각보다 대국이에요. 심지어 땅덩이도 좁아가지고 땅덩이는 좁은데 교통편은 또 뒤지게 잘 돼 있지. 적어도 하루 이상 걸리는 그 곳이 없잖아. 요새 그래서 공연장 진리만이 그러는데 5만 4만 이런 내한용은 지으면서 300석짜리 공연장은 죽어나가는 게 참 그러니까 온라인이 잘 돼 있어서 오프라인 취미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 아닐까? 나는 그게 좀 종합적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다른 무엇보다 한국인들이 오프라인 문화를 즐길 줄 몰라서 이게 이렇게 됐다라기보다 이게 복합적인 게 전쟁으로 그 한 번 하드 리셋 한 다음에 이제 국가 주도의 그 고속 성장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빡빡하고 빠르게 커서 그래요. 왜 한국인들이 특히나 한국 남자들이 게임밖에 안 하냐? 학창시절에 할 수 있는 게 게임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떤 그런 학구열이 그렇게 높지 않고 다들 같이 뭐 노래 부르고 뭐 돌아다니면서 축구하고 누구는 이제 프로레슬링하고 누구는 연극하고 그랬으면은 아마 우리 이렇게 막 한국인들은 취미가 없어요 이런 소리 안 나올걸? 나는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생각은 함. 지금도 많이 바뀐 건 맞아서 그치 내가 그것까지 부정하지는 못할 것 같아.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매니아들의 숫자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 그게 파편화가 됐을 뿐이지. 우리나라가 헬스 많이 하는 이유도 외국은 체육 동아리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PC방 헬스 지금 벌써 공통점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취미도 공장형이에요. 뭐 아주 100%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냥 딱 한 타이밍
치고 빠질 수 있게. 그냥 이 서울시가 우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만큼 빡빡하고 빈틈없고 오래 놀면은 도태되고. 우리가 막 저기 중국 그 9to9 보면서 비웃고 그러는데 솔직히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는 50보 100보일걸?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그치. 효율. 그러니까 장르 음악 한다는 사람들도 앨범 낼 때마다 그 색깔 바뀌고 그러지. 저기 빌보드 가는 그 밴드들 보면요, 한 번 등장했을 때 자기 장르 색깔 정하면 진짜 잘 안 바꿔요. 애지간해서는. 메탈리카도 뭐 그 안에서 이런저런 변화가 있긴 했지만 메탈리카가 메탈을 안 했던 적이 있나? 없죠. 메가데스가 메탈을 안 했던 적이 있나? 없죠. 근데 우리나라 메탈의 대가라고 하면 보통 누구 생각합니까? 김경호, 박완규. 메탈이 대가라고 하기에는 사실 메탈 커리어가 그렇게 뭐 길다고 할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부가 있지만, 뭐 임재범, 이승철, 그 사람들도 지금 다 생각해보면은 발라드 커리어가 상당하죠. 맞아. 근데 사실 취미마저 효율을 따져야 된다는 게 대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냥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만한 여유가 없는 거지, 한국인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맞아, 이승철 발라다니까 그거 생각나네. 그러니까 케이팝 스타였을 거야 아마. 딸내미가 오디션에서 군소리 들으니까 야 하지마 이랬다가 이제 이승철한테 불려가고, 그래서 제가 저기 락도 했고 발라드도 했는데 이 상황이 너무 자존심 상해서요. 이러니까 이제 이승철 한마디, 아버님 음악 아세요? 바로 앞에 락이랑 발라드로 둘 다 이제 정점 찍어본 사람 앞에 있는데, 제가 락도 해봤고 발라드도 해봤는데 이게 제 자존심이 좀 허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이승철, 뭐 이 새끼야? 네가 나보다 음악 잘 알아? 좆간지. 이승철도 도라이네 그걸 면전에서. 그래도 저 아버님이 어쨌든 간에 또 약간 어떤 그런 꼰대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게, 이승철이 그 말하니까 깨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사실 진짜로 똥꼬집 부리는 사람이면 그거 아닌데 그래도 내가 맞는데 할 만도 했을 텐데. 그래서 아무튼 뭐 얘기가 되게 길어졌는데, 근데 참 이렇게 아까부터 쭉 돌이켜보면은, 아니 너는 그러면은 동양인이어서 목소리 얇은 것도 싫다 그래, 저기 환경도 저런 서구권이나 일본이 좋다 그래, 그럼 외국 나가서 살지 그러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딱 그거야.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걸 너무 사랑합니다. 서울 공기, 서울 문화, 서울 분위기, 서울 감성, 서울 말, 이거를 저는 너무 좋아해요. 사랑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막 궁시렁대기도 하고 아수 소리도 하고 그러는 거는 더 나아지고 싶어서, 더 좋아지고 싶어서. 그래서 저 가사에 영어 안 쓰잖아요. 영어 안 쓰고 어떤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도 최대한 한국인답게 얘기하려고 그러고, 사운드 자체는 제가 이제 북미 스타일을 신봉하지만은 그 안에서도 최대한 한국적인 것을 녹여내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신도림이 왕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뭡니까? 저도 지역 거점이 갖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저는 히스패닉들이나 뭐 아이리시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가더라도 자기 정체성을 안 잊는 것들이 너무 멋있다고. 물론 그 세상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겠지만, 제가 딱 그거예요. 나는 이 한국인으로 생각하고 한국인으로 말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게 내가 나고 자랐고 나의 뿌리거든. 내가 나고 자란 뿌리거든.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진짜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이것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 전 세계에서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5천만이고 그거보다 훨씬 적겠구나. 맞아요. 뿌리에 대한 존중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거든요.